이미 퇴임한 지 오래된 아베 총리가 갑자기 일본 정치에 개입하면서 논란입니다. 한국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 언론도 자국 정부를 향해 과한 반응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군사적 위협론을 거론하며 새해 벽두부터 방위력 증강을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1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게재된 신년 전망을 통해 경제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도전하는 구도가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공장으로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 경제 침체를 활용해 동남아, 아프리카 및 유럽에서도 활발한 투자에 나서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서방권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보다 낫다는 자신감을 품게 됐다며 그런 생각을 바꿔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에 입각해 중국에 맞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아베는 새해 최대 초점이 될 사안으로 대만 정세를 꼽았습니다. 그는 분쟁과 충돌은 대립하는 나라 간 밸런스가 무너져 무력 행사의 허들이 낮아질 때 발생한다라며 분쟁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닥치면 센카쿠 열도와 다케시마도 위기에 처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는 이어 군사비를 지난 30년간 42배로 늘린 중국에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국간 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대중국 문제에서 프런트라인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베는 미소 냉전 시대에는 최전선이 유럽, 특히 동서독일이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지금 영토를 빼앗길 위험에 노출된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지 일본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에 지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에 일본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해 2020년대 말 실전 배치될 이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 억지 전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백수십 킬로미터에 그칠 뿐이어서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연장과 탑재 수단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익명의 복수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해자대 잠수함에 사정거리 1000km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도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도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측은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과 더불어 기존에 주장해오던 독도 불법 점거를 내세우며 한국에 계속해서 항의 중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군 등에 따르면 해군은 해경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함정 등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지휘소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통신 등을 활용한 일종의 가상훈련입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 등이 독도 기습 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 실시됩니다. 이번에도 반발이 예상됐으나 일본 언론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방부가 독도 방어훈련을 공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공개 훈련이 일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즉,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이 아베의 방위비 증강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과 직접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며 과거 정치인이 현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주장을 모든 일본인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라며 국력 강화는 환영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민생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웃겨. 자극하지 않겠다면 즉각 반환을 하고 자국민의 자칭 위안부 대책을 제대로 해야 하며 베트남에 대한 사과 배상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칭찬받을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도 다케시마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당하면 점거가 고정화되어 버립니다. 배려받은 거라고. 원래 일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판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다케시마 상륙을 어필하는 것은 아닌지 일본을 자극하기는 한다. 대선과 반일은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온하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다케시마에 상륙하면 한일 문제의 분란집에 부채질만 될 뿐이니 말이다. 안보상 위협으로 여기는 나라 중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일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국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된 교육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게 보여. 내년이야말로 무력 행사로 다케시마를 탈환해주세요. 모처럼 수륙기동반이 있는데 아직도 쓰지 않고 언제쯤 쓰는 겁니까? 이 훈련 자체가 적대행위다. 일부러 일본에 대한 배려라는 말을 덧붙이는 교도통신의 전달의 방식에 위화감을 느낀다. 신변안전도 중요하지만 존엄도 지켜라. 저자세, 불필요한 타협, 유감 표명, 구일본적 외교는 통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면 그냥 정권이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국민이 애태우더라도 유감 이상의 대응은 절대로 하지 않아. 그것이 일본 강요의 룰. 벌써 다케시마는 한국에 팔려버린 것입니까? 그래서 뭔가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한 유감당 얼마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일본 미디어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게 배려 등으로 떠들썩하다니 유감입니다. 다케시마는 한국 측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도 위와 같은 발언이 있다는 게 우스운 일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니. 왜 교도통신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유감, 유감. 이것으로 끝내고 말았다. 그래서 일본에는 무엇을 해도 유감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말았다. 유감이라는 말장난이 아니라 보복적 손해를 끼쳤어야 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복적 손해를 입혀라. 현행 헌법하에서도 불법 점거되어 있는 영토는 자위권 행사에 의해 무력 행사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나. 말할 수 없겠지. 교도통신이 어느 입장에서 보도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디폴트로 되어 있군요. 정말 자극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연습 자체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일본 언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영토를 한국에 빼앗겨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훈련 자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실어야 한다. 이 섬은 대체 어느 나라 영역인가요? 단계적으로 이제 경제적 조치를 취해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분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